당기순이익 완전정복 1강. 당기순이익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을 공부하다 보면 매출이란 숫자를 만나게 됩니다. 매출은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팔았다고 해서 그 돈이 전부 기업의 돈일까요? 아닙니다. 물건을 만들려면 원재료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에게 월급도 줘야 합니다. 공장과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자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금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빼고 나면 처음의 매출보다 훨씬 작은 돈이 남게 됩니다. 바로 이 마지막에 남은 돈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제품을 팔아서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000억 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돈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품을 만드는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직원 월급도 지급했습니다. 광고비도 사용했습니다. 공장과 사무실 운영비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본업의 비용을 빼고 나니 100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 100억 원을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금도 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반영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70억 원이 남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70억 원이 당기순이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매출은 얼마나 팔았는가? 영업이익은 본업으로 얼마나 벌었는가? 당기순이익은 모든 것을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얼마나 남았는가?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기업의 최종 성적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같은 숫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업이익은 회사의 본업을 중심으로 봅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에는 본업 밖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손익과 이자와 세금까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기업과 B 기업이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영업이익이 100억 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본업에서 번 돈은 같습니다. 그런데 A 기업은 빚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이 작습니다. 반면 B 기업은 은행에서 빌린 돈이 많습니다. 매년 상당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영업이익은 둘 다 100억 원이지만 마지막에 남는 당기순이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영업이익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영업이익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기순이익이 많이 늘어나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여기서부터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당기순이익은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업의 실제 실력보다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건물을 팔아서 큰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회사가 제품을 더 많이 판 것도 아닙니다. 본업의 경쟁력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을 팔아서 발생한 이익 때문에 그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당기순이익 숫자만 본다면 이 회사가 갑자기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매년 반복되는 이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볼 때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 순이익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본업이 좋아져서 늘어난 것인가? 이자 부담이 줄어서 늘어난 것인가? 일회성 이익이 발생한 것인가? 세금의 영향 때문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당기순이익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결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투자 지표와도 직접 연결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기업이 최종적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인지 알아야 주식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벌고 있는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제대로 이해하면 나중에 주당 순이익과 주가 수익 비율을 이해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 강에서는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매출은 기업이 얼마나 팔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영업이익은 기업이 본업으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당기순이익은 여러 비용과 손익, 이자와 세금까지 반영한 뒤 마지막에 남은 최종 이익입니다. 따라서 기업을 볼 때는 매출이 늘었는지, 영업이익이 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당기순이익까지 제대로 늘어나고 있는지 순서대로 연결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은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영업이익은 본업의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간 뒤 남은 기업의 최종 성적표입니다. 하지만 최종 성적표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당기순이익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당기순이익은 마지막 숫자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그 마지막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봐야 합니다. 완전 정복 2강.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무엇이 다를까요? 기업의 실적을 보다 보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라는 숫자가 함께 나옵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두 숫자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둘 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숫자는 보는 목적이 다릅니다. 아주 쉽게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본업으로 얼마나 벌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당기순이익은 이것저것 모두 반영하고 마지막에 얼마나 남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기업의 실적을 보는 눈이 훨씬 좋아집니다. 식당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식당이 1년 동안 음식을 팔아서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10억 원이 전부 이익은 아닙니다. 고기를 사야 합니다. 채소도 사야 합니다. 직원 월급을 줘야 합니다. 가게 임대료도 내야 합니다. 전기료와 수도료도 들어갑니다. 광고비도 사용합니다. 이처럼 식당이라는 본업을 운영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빼고 1억 원이 남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1억 원이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음식을 팔아서 얼마나 잘 벌었는가, 식당이라는 본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당 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대출이자가 나갑니다. 반대로 여유 자금을 은행에 넣어두었다면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식당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건물을 팔아서 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금도 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반영한 뒤 7천만 원이 남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1억 원, 당기순이익은 7천만 원입니다. 이제 차이가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본업의 성적표입니다. 당기순이익은 회사의 모든 활동을 반영한 최종 성적표입니다. 이 차이가 투자에서 왜 중요할까요? 가상의 A기업과 B기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회사 모두 매출은 1,000억 원입니다. A기업의 영업이익은 100억 원입니다. B기업의 영업이익도 100억 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두 회사의 본업 경쟁력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을 보겠습니다. A기업은 당기순이익이 80억 원입니다. B기업은 당기순이익이 3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여기서 투자자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B기업은 왜 마지막에 남은 돈이 이렇게 적을까? 회사의 빚이 많아서 이자를 많이 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업 밖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의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기순이익이 작다는 사실만 보고 바로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작아졌는지를 찾는 것. 이것이 기업 분석입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00억 원인데 당기순이익이 200억 원인 기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상하지요? 본업에서는 100억 원을 벌었는데 마지막에는 200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때도 투자자는 좋다고 바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훨씬 많아졌을까? 예를 들어 회사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서 큰 이익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매각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익은 매년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당기순이익은 200억 원이지만 내년에는 다시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차이가 크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업 분석 습관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영업이익이 첫 해 100억 원, 다음 해 150억 원, 그 다음 해 2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본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첫 해 80억 원, 다음 해 60억 원, 그 다음 해 40억 원으로 계속 감소합니다. 이런 기업을 발견했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본업에서는 돈을 더 잘 벌고 있는데 왜 최종적으로 남는 돈은 계속 줄어들고 있을까?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자 비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지, 본업 외에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는지, 특별한 비용이 있는지, 세금 부담에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업이익도 늘고 당기순이익도 함께 꾸준히 증가한다면 조금 더 좋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100억 원에서 150억 원, 그리고 200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당기순이익도 70억 원에서 100억 원, 그리고 140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본업의 성장과 최종 이익의 성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 흐름도 봐야 합니다. 부채도 봐야 합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본업에서 번 돈이 최종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비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작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이자를 내기도 하고 세금도 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느 숫자가 더 크냐가 아닙니다. 왜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그 차이가 일시적인가? 계속 반복되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얼마나 팔았는가? 영업이익은 본업으로 얼마나 벌었는가? 당기순이익은 모든 것을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얼마나 남았는가? 그리고 투자자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두 숫자의 방향을 함께 봅니다. 둘 다 꾸준히 증가하는가? 영업이익은 증가하는데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지 않는가? 두 숫자의 차이가 갑자기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는가?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재무제표의 숫자가 조금씩 이야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본업을 보여줍니다. 당기순이익은 그 본업을 포함한 회사 전체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으로 본업을 확인하고 당기순이익으로 최종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 두 숫자를 연결해서 보는 것, 그것이 당기순이익을 제대로 공부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